오늘은 배달민족과 배달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예, 간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호칭을 짊어지고 살지요.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집안에 따라서 김씨네 집안이다, 이씨네 집안이다. 또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의 또 지역을, 또 어디 사는 사람이다, 강남에 살고 있다, 강북에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뭐 무슨 동, 뭐 제기동이 될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역삼동도 될 수 있고, 서소문동도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산다. 우리가 이제 그 호칭에 따라서 하나의 그 분류를 하지요. 우리가 이제 그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 민족, 과연 배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배달이란 말은 밝은 땅, 예, 해가 떠오르는 곳, 뭐 이런 데에 살았던 그러한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자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4, 50년 전, 한 60년 전 때만 해도 방송국이 이제 처음 생기고 그 라디오로 이제 이 전파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외부의 소식을 듣던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 예전에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라는 것들이 아주 그렇게 아주 인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가끔 이제 제 어릴 때만 봐도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죠. 근데 학교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가르쳐 주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잘 정리되어서 내려와야만 그것도 이제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될 텐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만 쓰고, 우리가 배달 민족이라고 하면은 배달의 나라가 있었어야만 마땅한 것인데, 그 배달의 나라가 어떠한 형태였느냐는 것은 도저히 그 말하자면 역사학자들이나 책에서나 가르쳐 준 바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 배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은 30대 초반에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만나보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은 부분이 상고시대의 고대 국가나 상고시대의 많은 역사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당시에 알게 됐고,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역사의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땅들이 중국에 속한 땅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고증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싶어 해도, 말하자면 이제 정말 진실을 캐기 위한 역사학자들조차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시대고,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왜? 중국에서 어떠한 유물들을 파다가 이게 옛날 그 동이족, 즉 배달국의 그 유물이다라고 하면 덮어버려요. 참, 그래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여기저기서 얻어서 말하는 증명하는 그 사학자들도 이 근자에는 많이 생겨나서 우리의 그 배달국의 역사를 알기 위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주류의
언론이나 주류의 그 역사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중국이나 일본의 그 눈치를 보고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한 단편의 조각으로만 우리의 역사를 찾자고 하는 그런 그 사상에 젖어 있어서 제대로 된 배달국의 그 역사나 배달 민족의 그 모든 그 알고자 하는 우리들이 그 정말 배달 민족으로서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전혀 뭐 그냥 도외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지금 현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 우리의 고조선까지는 우리나라가 고조선의 왕들의 어떤 통치가 있었다라고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것은 신화로 포장되어 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배달국의 역사가 고조선 이전의 나라입니다. 이전의 나라. 그러니까 고조선조차도 신화로 만들어버린 역사를 신화의 앞에 이전의 나라의 그 배달국의 나라, 우리가 이제 한때는 청구국이라고 했어요. 이 청구국의 그 자손들, 배달국의 자손들이 배달의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참 아주 뭐랄까 그 참 힘든 일이죠. 예. 그러나 귀중한 그 책들이 더러더러 역사의 그 한 줄 한 줄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소승도 알고 있는 과정이 되지만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배달국의 역사를 그래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배달국의 역사는 고조선 이전에 1565년간 18분의 환웅들이 다스렸던 나라가 배달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웅의 아버님이신 환인이 말하자면 그 지상을 쫙 말하자면 내려다보고 정찰을 해 보니까 저 태백의 그 지역을 쑥 내려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태백이란 무슨 뜻이에요? 클 태자 흰 백자 즉 아주 너무도 밝은 땅이더라 얘기죠. 태백이란 말이. 예, 태백이란 말이. 그러니까 가히 저곳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좀 서로 두루두루 이익이 될 수 있는 홍익 인간이 살아갈 만한 터로구나라고 이제 그 왕이 말하자면 그 태백의 지역을 둘러보고 지금 태백의 지역은 백두산 근간에 만주 지역을 포함한 땅이죠. 당시에는 그럼 환인이 살았던 나라는 어디겠느냐? 말하자면 그 지금의 그 히말라야 자락의 그, 바이칼 호수 부근의 그 좀 고지대 높은 지대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환인이 이제 말하자면 정치를 하시는 어른이 태백의 땅을 들여다보고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저 땅을 우리가 가서 그렇게 좋은 곳이니 우리가 가서 좀 백성들을 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그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제 누가 그 새로운 땅에 가면 개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당신의 그 아들 그 환웅이 용맹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좀 아버님의 뜻, 환인의 뜻을 따라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고 있으니 아마 그를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그래서 이제 환인이 듣고서는 그럼 환웅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죠. 너 내가 저 아래 세상 태백의 지역에 내려가서 한번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서 한번 그
수고 좀 해서 나라를 좀 일으켜, 좀 부강한 나라를 일으켜 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 본인이 선뜻 나서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에, 무리 3천을 이제 3천 명의 백성들이죠. 에, 가서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을 열고 하늘의 뜻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을 잘 다스려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환웅에게 말하자면 이제 그 천부 하늘의 징표인 이제 그 산부인을 주었다고 합니다. 산부인을 이제 주시고 오사 말하자면 이제 오행의 다스림, 목화 토금수의 다스림, 말하자면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또 이 정치의 구조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오사를 이제 주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널리 이제 그 뜻을 펴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무리 3천과 함께 환흥이 이제 말하자면 태백으로 내려오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뭐 그냥 뭐 새처럼 날라와서 뭐 하루아침에 그 세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먼 지역에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거의 한 10,000km 이상의 길을 말하자면 걸은 거죠. 말 타고 왔던, 소를 타고 왔던, 예, 걸어서 왔던, 예, 그렇게 내려온 것이 단지 표현을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말하자면 쫙 내려왔다. 말은 편안하게 하지만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민족의 대이동. 그런데 당시에 이제 3천의 무리가 3천이라고 하는 무리를 이제 함께 왔다. 그럼 그들이 하늘의 신으로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하는 관계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사람이 온 겁니다. 사람들이 그 환웅을 따라서 말하자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태백의 지역의 신시에 말하자면 거기 이제 도읍을 정하고, 신시란 뭐예요? 말 그대로 신들에 모여있는 도시, 신들이 군집되어지는 도시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게 있어요?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예, 사람이 신이지 사람 밖에 신이 뭐 있어요? 사람 밖에서 신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말하자면 이제 그 도읍을 정해서 말하자면 그 배달국의 그 역사를 피는 거죠. 1대 환웅이 오시고 2대 환웅, 3대 환웅, 18대 환웅이 오셔서 말하자면 그 1565년간 통치를 하십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의 북경을 제외한 그 이북 지역 전부 다를 망라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주, 소련, 몽고 이쪽으로 전부 다 그 영역이 말하자면 우리 배달국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후대에 고조선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만 있었지 형체나 모든 것들이 없어지죠.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는 당시에는 홍산문화라 그래가지고 붉은 옥, 제가 이제 그 유물을 제가 이제 가끔 만나볼 기회가 있어서 만나보죠. 이 귀걸이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옥돌인데 옥돌 여러 가지 색이 납니다. 그냥 우리가 옥 그러면 그 깨끗한 백옥, 뭐 아니면 청옥, 뭐 갖가지 색깔을 한 색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무튀튀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건데, 이 그 유물들을 그 탄소 측정 연대를 찍어보면 한 7,300년, 예, 7,300년, 7,500년 전의 역사 유물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중국의 중화 사상의 황하 문명이 일어나기 이미 1000년, 1500년, 2000년 전에 홍산 문화에 말하자면 배달국의 역사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옆에 지인들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많겠죠. 제 주위에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옛 홍산 문화에 취해가지고 아주 그 뭐
어마어마한 그 홍산 문화의 그 유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많이 만나 뵙고 가보면 정말로 희한합니다. 예, 아주 그 당시에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 증명할 수 없는 그 옥돌의 뭐랄까, 잘 다듬었다 그래야 되나? 가공했다 그래야 되나? 아, 희한해. 근데요, 아주 요만한 작은 물건에서부터 이만하게 큰 물건까지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홍산 문화의 유적들 보면. 그것이 탄소 측정 연대나 또 열이나 빛으로 하는 또 측정 연대를 해도 거의 한 7,300년에서 7,500년의 그 측정 연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홍산 문화에서 옥돌 문화는 그렇게 오래된 건데,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황하 문명의 역사는 5,500년에서 6,000년 보죠. 그러니까 인간의 4대 문명 중에 가장 후대에 발달한 문화라고 황하 문명이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정해서 황하 문명의 문명을 줬는데, 황하 문명의 그 지역에 그 조금 왜 만주 지역에 거기는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되는데, 그것은 7,300년에서 7,500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들이 막 쏟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황하 문명을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옛 고고학을 연구하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 좀 꿰어 맞춰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 홍산 문화는 독특한 문화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홍산 문화는 동이족의 문화다라고 그냥 오랑캐들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몰아버렸죠. 중국인들이 말하는 동이족은 뭐예요? 동쪽의 오랑캐, 당연히 만주족에 살았던 우리의 옛 고조선과 배달국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까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홍산 문화의 발굴이 나온다? 덮어버리죠. 예. 그리고 산동반도나 지금 이쪽에 중국에 많이 발달된 지역, 해안가에 발달된 지역들, 전부 다 후대에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저 남방 베트남까지 삼국이 장악을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중국에서는 제대로 밝히면은 자기들이 쪽팔릴 일이니까. 왜? 자기들은 끊임없이 배달민족과 고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찬탈하고 뺏어서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역사의 그런 것들이 고증이 되면, 아이, 부끄럽고 쪽팔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세월이 가지만 그것들이 변하겠어요? 그 유적들이 변하진 않죠. 하여간 환흥이 신시에서 이제 환구에서 이제 내려와서 배달국의 그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백두산 부근에서 이제 말하자면 백성들을 또 만주 위로 쭉 전부 다 점점 점령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일구게 되죠. 지금 소련의 땅 일부 저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큰 광역의 힘을 지닌 나라가 배달국이었습니다. 당시에 환웅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많은 환국들이 있었죠. 말하자면 형제 나라들이 쭉 지금의 실크로드를 타고 해서 그 지역으로 해서 쭉 환국의 역사가 12개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때요? 우리 환인 시대의 높은 지역에서 다 아래로 이주해 내려와서 세계 각곳으로 다 뻗어나간 거죠. 그래서 12개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배달국인데, 당연히 배달국은 그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말하자면 장자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우리도 지금도 저 멀리 있는 뭐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형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동해의 태백으로 왔듯이 그들은 또 내려와서 서쪽으로 간 거죠. 그 주위의 나라가 12개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환국. 뭐 어찌 보면 추정해서 막연히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 역사들을 정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결과가. 예, 그래서 하여간 이 환웅을 따라서 함께 오신 삼천의 사람들은 신으로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예, 그래서 그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이란 사람 외의 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신이죠. 왜? 모든 이름 지어져 있는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고 또 필요 없으면 또 때려 부수고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신을 세우고, 예. 뭐 그것을 이제 신들의 어떤 이름으로 지금은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의 단체들이 이제 참 꾸며져 있죠. 뭐 큰 그룹으로 해서 큰 이 신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도 끊임없이 신들을 모시는 방법이나 형태나 모든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달라져요. 처음부터 지금의 신이 존재했냐? 안 해요. 사람들이 때때에 뭔가의 생각을 집어넣고 또 행동을 집어넣고 다 신의 모습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모시고 있는 신들의 어떤 형태가 뭐 끊임없이 뭐 수천 년 이어갈 것이냐? 아니죠. 또 변하죠. 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보태지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겠죠.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지어져 있는 신들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것은 누가요? 사람들이 때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요 신을 이름으로 내세워서 요 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뭉치게 해서, 예. 우리가 조금 엇나가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왕을 모시고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영국이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 지금의 네덜란드, 여러 나라, 네덜란드라든가 일본도 그렇죠. 그 왕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은 변하는 신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왕이라든지 바지사장처럼 딱 하나 해놓고 밑에서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사람, 인간 세상의 근본이 되고 철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흥이 내려와서 말하자면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에 천상의, 말로는 천상이라고 하지만 높은 지역에 살았던 그 지역에서 살았던 것들의 어떤 생활 풍습이나 또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대로 또 이 신시에 와서도 그러한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뭐 관리들, 정치의 계통에서 관리라든가 또 각 상업 분야, 농업 분야 이런 분야에도 다 또 이 사람들에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 당시 말하는 문서를 담당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문서라고 하는 것도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문서를 정리하는 걸로는 녹도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녹도문이란 뭐예요? 사슴이 눈밭을 걸어갈 때에 자동적으로 찍어주는 발자국에 의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신들이 그 천상계에서 사용하던 오행의 근간인 천간과 지지를 함께 이용해서 말하자면 육식갑자의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이미 과거 환인 시대에 사용하던 것들을 또 여기서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그 이제 하늘을 관측하는 또 그런 또 부서도 만들어서 기륭을 알게 하고 그랬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배달국의 역사의 그 일대 환웅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략 한 지금부터 한 5,500년 전 얘기입니다. 5,500년.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역사는 작게 잡아도 6,000년 이상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게 중국 역사보다 훨씬 앞의 얘기입니다. 훨씬 앞의 얘기. 그 역사들을 우리는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땅을 뺏김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닌 역사였던 것들을 제대로 지니고 있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들 내에서조차도 우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발달했다. 또 한쪽은 일본에 의해서 모든 문물을 또 발달됐다.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참 머리를 한번 확 좀 빠개 가지고 한번 그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좀 궁금함도 있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누가 역사를 왜곡하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불범정이요 요불승진함을 알아야 됩니다. 즉 사불범정이란 사악한 것은 올바름을 이길 수가 없고 요사스러움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있는 만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또 되찾아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또 펴나갈 그 때를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배달의 역사와 배달국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면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역사가 그렇게 있는 나라들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배달국가 배달의 민족임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우오이흠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